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 장모 최은순 씨와 18년 동안 힘겹게 법정 다툼을 벌여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대표 전 현재 이 단체의 고문, 지금 정대택 씨 모시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에 저희 방송 나오시고 지금 두 번째로 나오시는 거예요. 7월 5일인가 네. 더울 때 아니겠죠? 네, 7월 초에 우리 처음에 이제 네. 방송 시작할 때 그때 참 감사했고요. 자, 우리 이제 사건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하고 동업을 하셨습니다. 정대택 씨가 2003년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 센터 매매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152억 원 상당의 건물 채권을 싸게 사서 팔자. 근데 이익이 나니까는 입을 싹 씻어버리고 본인이 다 가져갔다. 그래서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모 씨 입회하에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해서 이익의 절반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왜 안 나눠주느냐 이제 소송을 했죠. 하지만 최은순 씨가 정대택이가 나를 강요하고 협박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약정을 체결한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고소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백 씨가 나중에는 이제 정대택 씨 말이 맞다 이렇게 말을 바꾸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좀 엉키고 설키고 막 그랬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정 씨의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투쟁을 벌이고 계시는데 힘이 센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백전백패. 어떻게 그래도 살아계시는지 제가 정말 궁금할 정도인데요. 자, 오늘 우리 그 화제의 주인공 정대택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본부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얘기 있으면 또 혼날지도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 본인, 그다음에 부인, 장모 최은순 씨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재하지 않습니까?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끝이 있겠죠. 근데 저는 네. 대다수 국민들이 뭐 지지율이 높고 또 한때는 그 윤석열을 공격하던 장제원이라든가 뭐 김진태라든가 네. 저한테 서류 받아다가 어떤 사람들이 서류 받아다 했다는 그렇죠. 거요? 저한테 제보 다 받아가지고 그럼 저는 이것을 국민들이 뭐 알고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제가 이제 윤석열을 한 10여 년 이상 윤석열과 싸우는 게 12년, 13년 차입니다. 네. 저 장모하고는 지금 18년이 18년째, 넘어가고 있고, 넘어가고. 19년 차입니다. 19년 차. 그럼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공무원, 윤석열은 검사 신분으로 선배 검사, 국위 선배 검사의 여자인 줄 알면서 또 저 정대택에게 고소당해서 도망다니는 피의자인 줄 알면서 네. 그 여자가 그것도 불법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가서 네. 기생했단 말입니다. 먹고 살면서 그 뒷배 노릇을 했단 말입니다. 처와 장모의 사기질 뒷배질을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네. 호가호위를 한 겁니다. 호가호위. 호가호위를. 호의호식을 한 게 아니고 네. 여우가 호랭이 노릇을 하고 사는 거죠. 그렇군요. 호의호식은 뭐 부모 잘 만나서 자기 능력껏 사는 것이 호의호식이고 호가호위는 뭐 그렇지 호가호위는 않습니까? 사실은 가짜로, 가짜로. 남의 권세에 기대서 이렇게 하는 여우가 거죠. 호랭이 네. 뒤에 숨어서 호랭이 행세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전혀 이건 국가적인 제1야당의 수치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수치다. 전 윤석열하고 2011년도에 싸우기 시작할 때 윤석열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 그치? 너 그 여자하고 계속 연을 맺고 있다면은 네. 첫 번째 네 망신이고 나아가선 대한민국 검찰의 망신이 될 그렇게 직접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편지도 보내고 썼어요. 편지도 보내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잖아요. 이런 방법도 예, 없고. 그렇죠. 예. 지금 일단 정대택 고문은 지금 이제 말씀하십니다만은 그 국위 선배인 무슨 검사와 뭐 양계택이죠, 뭐 양계택. 뭐 제가 뭐 검사와 이발 난초인데, 이발 난초인데. 네, 검사와 뭐 같이 살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이거 확인된 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뭐 호가호위했다 이런 표현도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참네요. 제가 참 유명하네요. 자, 정택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헤이즐님, 뭐 에디스님
정말 대단하세요. 오, 정대택 어르신 찐 뭐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어르신 머릿속은 백과사전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머리가 좋고 계속 기억에 남으실까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승리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지난번에 그 첫 방송 나오셔가지고 당시 얘기됐던 게 윤석열 엑스파일 사실 있었잖아요. 그때 네. 그걸 직접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엑스파일 내용 중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지금 제가 이제 언론사나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자유한국당 네. 그 당시 2019년도 저 인사청문회 할 청문회할 때. 제가 제보했던 거예요 다. 김진태 네. 뭐 의원이나 이런 김진태, 사람들에게 저 장재원, 장재원. 뭐 전부 다 이은재 네. 그 당시에 뭐 이은재. 심지어는 곽상도도 가져갔죠. 다 가져갔어요. 다 그러니까 가져가놓고 그것이 이제 엑스파일이라고 해서 돌아다니길래 내가 만드는 거다. 그건 엑스파일이 아니고 내가만 실체가 있는 거다. 뭐 검증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엑스파일이라는 그 자체를 뭐 내가 만들었다기보다 그 내용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전달해 준 거고 그게 엑스파일로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게 있더라. 이제 제가 그게 상권 학원에 갖고 82쪽 A4지 82쪽짜리가 하나 있고 86쪽짜리가 있어요. 네. 근데 학원 어느 기자가 전화가 왔어. 어느 기자가 엑스파일 하면 장상철인가 그분이 장성철이가 하니까 어느 기자가 전화 왔어요. 혹시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만들어서 저 준 거 아니냐? 한번 보내봐라 했더니 딱 왔는데 그 제 내용이- 거예요, 제 거.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엑스파일 첫 장이 뭐가 돼 있는 줄 알아요? 아세요? 뭐예요? 네, 윤석열 묻고 정대택이 답하다. 어. 윤석열이가 저한테 그 어느 언론사에다가 정대택은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아, 그렇게 말해요? 그 말해요. 그리고 완전 명예훼손이네 완전히. 그렇죠. 네. 2010 그래도 내가 작년에 고소했는데 네, 어떻게 7년 됐어요? 공소시효 도가 7년네. 그래서 안 근데 됩니다. 지금 예. 저건 10년으로 보면은 그것도 이제 10년으로 손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제척 기간 3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3년. 예, 그러니까 10년이지만 제척 기간.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있어요. 지 장모를 정대택이가 10년 괴롭혔다. 그럼 2012년도 6월에 어느 언론사하고 통화하면서 10년을 괴롭혔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런 10년 얘기 전부터 지 장모를 사건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답.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엑스파일에 그것이 있는 내용을 엑스파일이라고 만들었는데.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러면 사실 밝혀진 겁니까? 그 사실이 붙어 있어요. 증거가 과학적인 증거가. 객관적인 장성철 씨가 증거가. 그 엑스파일은 어느 일반인이 만들 수 없는 것이더라. 네, 맞아요. 기관이 그렇게 말했죠. 개입하지 않으면 못 만들겠더라. 근데 아까 서두에 모두에 말씀하신 최은순이가 2003년도에 제가 걔한테 제안한 게 아니고 가가 남편을 맡고 찾아왔어요. 저를. 오. 찾아온 거예요. 나 일면식도 없는 같이 애인데. 일을 하자고. 그러죠. 어떻게 냄새 맡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날 2003년 4월 4일 날 11시경에 찾아와서 저한테 좀 백테이터 브리핑을 딱 듣고는 저 회장 10억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돈을 안 가져오고 쥐딸 지금 윤석열이 철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또 뭐 이제 수다를 떨어요. 돈 안 되냐 하면 인연을 믿어보세요. 인연을 믿어보세요.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보니까 2003년 4월 4일경에 최은순이 주거래 통장에 마이너스 2천만 3천만씩 쓰면서 그걸로 생활하고 있던 애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아니에요. 그럼 그 당시에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마이너스 인생이었죠. 그러니까 주거래 통장이 마이너스 시키지 않아요. 계좌를 보니까. 네. 이런 것이 그 X파일이라는 제 파일에 들어있으니까 그 그분은 이런 것이 다 은행 계좌가 다 들어있고 하다. 이제 그보다 더 아까 양재택이한테 보낸 외화 송금증 같은 건 본인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화 송금증은 그런 건 어떻게 이런 것이 다 붙어 있으니까 못 보셨어요? 봤어요. 그래. 봤어요, 저도 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근데 어쨌든 고난의 시기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실하고 증거도 분명한데 왜 계속 져요? 왜 계속 주장이 안 먹혀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즘요 누가 저를 위안을 해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난 요즘 그 조국 장관을 생각하면서 내 위안을 삼네. 우리가 골프를 나가면 상대가 조국 장관을 보면서? 상대 불행이 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골프를 나가면 막
뭐 어디 하면은 막 내 돈 줘야 되니까 내가 불행하지 않아요. 네. 예. 그다음에 오비 내면 내가 돈 받아야 돼 행복하고 네. 이렇게 어떻게 좀 잔인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하죠. 이제 좀 스스로. 서글프지만 네, 서글프죠. 사실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군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조국 전 장관 가족 얘기를 하면은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또 현실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것을 부수려고 나오면 물리적인 힘이 가야 되고 범죄 같아. 그건 바로 범죄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심지어는 검찰총장한테 내가 김준규 총장 할 때 네, 자살 폭탄 차량을 몰고 돌진하겠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보냈어요. 내가 써서 아, 편지를 왜 너무 보내요. 억울해서? 그렇죠. 근데 뭐 자꾸 불기소 하니까 이상하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저는 뭐 예비 뭘로 이제 처벌하지 않을까 또 궁금했는데 네. 친절하게 답장이 와요. 아,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 보내겠다. 친절히 답변할 거다. 답변을 하는데 참. 근데 전 답변이 옵니까? 그래서 또 동부지검장한테 편지를 써요. 나한테 총을 달라.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래도. 했어요. 그러니까 했지. 그 정도 너무 했는데 억울하니까. 엄제 답변이 없고 그 뒤에 이제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변찬우하고 네. 상담을 하면서 2010년도부터 이어져 나오던 것이 이번에 여러 가지 또 얽히는 거죠. 뭐 여기에 많은 검사들이 관련되고 그렇군요. 거기에서 검사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검사가 돈 받고 위증했다는데 왜 기소 안 했지? 고소하세요. 한 고소를 검사가 그렇게 말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차장검사가 했어요. 그것도 변찬우 저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송파에 유지랑 하는 사람 둘 양쪽에 세우고 셋이 가서 과정을 다 상담을 해요. 들었군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했더니. 고소를 해서 다 동부지검에서 대지까지 다 해요. 예, 그러나 해놓고는 그것도 경찰서로 보내요. 아이고.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수사검사 신은성 검사가 고소인 이거 재심하려고 고소했죠. 증거는 많은데 우리 검찰 해결 못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요. 증거는 많은데 검찰에서 해결 해결 못한다고 말해요? 못해요. 왜 그런다고 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럼 법원을 가서 해결하세요. 그래요. 제가 좀 많으니까 그럼 뭐 재정신청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요.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검사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나마 예. 그나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을 재배당 신은선이를 절로 보내요. 여갑으로 파견을 보내고 지금 저 반부패부장하다 수원지검장은 지금 신성식이가 네. 재배당을 받아요. 아, 재배당을 받아가지고 재배당 받아가지고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들어와요 또. 합의가. 압력을 가해요. 절 피해자 신분을 전환을 해요. 무고로 인지하는 거예요. 아이고만이나. 그래가지고 무고로 인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도 청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변찬우한테 사람을 보내요. 네네. 야, 이게 무슨 너 장난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정대택 하나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말을 진짜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정대택 하나 증인 희생시키면? 있어요. 나는 그때는 안 가고 같이 갔던 사람을 보내죠. 변찬우 씨래. 이게 변찬우가 하는 소리가. 그랬더니 정대택 하나 희생시키면?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 뭐 부속이야 되겠느냐.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판사가 구속영 2010년 10월 8일 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면 검사실로 가서 검사가 뭐 팔짱 끼고 데리고 와 그러잖아요. 네. 저보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내 발로 걸어가요. 내가 이제 그날 지정한 날. 그랬더니 오후에 이제 영장 기각이 됐는데 그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과학적인 수사를 하라.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 백윤복의 진술이 백윤복이 정대택이가 그동안 처벌받게 많은 기여를 한 걸로. 백운복은 법무사 말하는 네, 거죠. 법무사. 네. 그 그래서 위증했던. 걔가 말하는 이제 약정도 지워진 부분 이런 걸 과학적으로 하라 이런. 그래서 영장 기각되기도 예. 했고. 자, 어쨌든 정말 고난의 역사인데 지난 국정감사 때 원래 증인 신청이 있었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해가지고 안 됐잖아요. 네.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그거 내가 한거 증인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요걸 내가 만들어 이게 가지고 뭐예요? 갔어요. 뭐냐? 예. 그죠? 이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예, 잠깐 제목 좀 보여주세요. 예, 아니 이렇게 카메라 쪽을 보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예, 뭐라고 국정감사 써있나요?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예, 카메라 저쪽 거 보시면 돼요. 저쪽 거. 제본해가지고 네. 제본해가지고 네. 이거를 제가 30권 했어요. 아, 나눠주려고?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행정자치위원이 행자위원이 22명이에요. 이제 검색하니까 네. 그러면 그 경찰청장 뭐
과장들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내가 뭐 질문해라. 내가 이제 한 5분 하려고? 준대요. 내 억울한 사연. 한번 하려고 갔는데 저도 국회에 좀 있어봤지만은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채택돼가지고 그걸 철폐하는 저런 건 처음 봤어요. 본인이 안 가려고 막 일이 와이 뭐 로비하고 오잖아요. 재벌 총수들. 근데 네. 이런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그렇게 너도 나도 찾아와서 자료 좀 달라.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던 국민의힘 현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예. 이제는 2021년에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니까 그걸 반대하는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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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말씀 못하셨지만 좋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면 되죠. 자, 검찰이요 윤석열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이 기사 읽어보고 이거 되게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이죠?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신성식 관련 2010년도에 이게 저를 고소해가지고 제가 고소하고 저 최은순이가 또 맞고소를 해요. 네, 그렇죠. 하던 서로 사건이 고소하죠. 2011년도 11월 14일 날 최은순이가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송파 경찰서 동부지검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최은순을 모해위증으로 기소 의견을 올려요. 경찰에서. 경찰에서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는데 검찰에서 황금천이라는 검사가 난 기록을 보면은 나 부르지도 않고 그냥 불기소를 해요. 검사를 이름을 다 외우시네요 지금까지.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뭐 죽어서라도 이제 그 저승사자가 돼서 이제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가겠죠. 그러니까 뭐 그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뒤에 그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이 돼요. 네. 저 양재택한테 돈 보낸 의와 이제 김한수 판사가 이제 김배호 판사가 이제 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항소심 재판장을 하다가 김한수 판사가 와서 모든 증거 신청을 다 하라. 네네. 공판 절차 갱신하고는 저한테 하는 말이 최은순 김충식이 위증으로 처벌받았고 법무사가 돈 받고 위증했다고 자백했음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군요. 다 증거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다 또 냈는데. 새로 그 당시에 이제 최은순 명으로 양재택 미국에 있는 처에게 보낸 새로운 만불이 나와요. 이런 걸 첨부해서 작년 2012 18,880달러 송금한 거. 예, 근데 처음에 이제 8,000불은 그 송금 확인서가 저한테 그래서 있었고, 있었고. 차명자가 저를 조작하고 있었고, 네. 근데 만불은 이제 거. 법원에서 조회해 갖고 나와요. 금융거래 조회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첨부해 가지고 작년 2020년 3월 31일 날 경찰청에다 고소를 한 거죠. 고소인 정대택, 고발인 백은정, 서울의 소리 백은정 있잖아요. 네, 백운정 두 사람이 해서 두 분이 고발했어요.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근데 그래서 7월 1일에 이 모해위증 피의 사실에 대해서 재기 수사하라고 대검찰청에서 명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출입국 위조한 것도 그 포함되어 있고 하고. 양재택 전 이제 차장검사 모해 기록 위증 부분만 삭제됐다? 범죄 일람피 27개예요. 최은순이가 법정에 선서하고 증언한 중에 거짓말 27개를 27번이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네, 27개 범죄 일람피를 만들어서 이제 제출한 건데 참 7월 1일자 대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불이 나게 중앙지검에 가서 그 재기 수사 명령은 명령서 좀 보자. 등사 신청했더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이 우습게요. 7월 1일자로 재기 명령이 돼가지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로 배정이 돼요. 네. 형사 4부를 검토해 보니까 한기식이라는 검사가 부장이에요. 네. 근데 한기식은 2004년도에 제 사건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조작했던 검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또 태클도 안 걸고 이제 서울의 소리 한번 방송 한번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기피하고 형사 기피하고 5부로 딴 데로 갔어요. 넘어갔구나. 5부로 가서 이제 그럼 저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대검에서 재기 명령한 거고 제 18년 동안 대검에서 재기 명령은 처음 받고 그래서 제대로 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보는데 했는데. 10월 15일 날 저를 소환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여경진이라고 522호 검사인데 네. 여자 검사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하게 노후적으로 이 얘기를 다 해요. 엑스파일도 하나 달라고 주었어요.
그걸 주고 이제 쭉 증거 다 해서 냈어요. 영상 녹화실에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건 대검에서 27개 중에 4건만 들여다보라고 왔다 이거요. 난 확장해달라.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지금 18년 동안 고생하는 건 약정서 변조 부분, 법무사 6억의 매수원 부분, 그 내연남 그 딸이 사실 확인서 보낸 것 같이 매수원 부분, 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다른 건 다 아니라도 이 부분을 해달라. 수사해달라 제대로. 확장해달라. 그랬는데 반신반의해요. 아,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저 검찰총장한테 해서 야 내가 조사하니까 이것을 간과하더라 좀 포함시켜 달라고 막 보냈죠. 그랬더니 그래서 어쨌든 10월 30일 날은 되게 이제 불구속 수사하는 건 말일날 빼더라고요. 더군다나 11월 13일 날이 이제 공소시효 도가니까 이제 30일 날쯤 10월 말에. 기소하지 않을까 했는데 11월 1일 날 다시 나와달라 해서 불기소. 갔더니 언짢게 서로 다투죠 또. 갔었는데. 자, 그러니까는 지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재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겁니다. 양재택 전 차장검사 부인에게 18,880달러 송금한 내용. 그 다음에 양재택 전 차장검사가 유럽 여행 다녀온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 또 장모 최 씨가 채권 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를 변조했다는 그런 의혹. 또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에게 2억 6천만 원과 아파트를 증여한 것 등이 사실은 이제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 주어라 이런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불기소가 됐어요. 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배당받았던 검사는 형사사부에 있던 검사인데 그 검사는 예전 2004년도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그 검사였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회피가 돼서 5부 부정으로 넘어갔으나 사부나 오부나 뭐 친구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지금 좀 그렇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기소가 됐고 불기소 이 사유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검찰에서는 기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알릴 수 없다고 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불기소하게 되면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본인이 피해자하고 본인이 고소한 사람이면 우리가 신청하면 알려주게 되는데 안 알려주던가요? 아니요. 이제 그 알려주죠? 기자들 얘기고. 알려줬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은 뭐라고 이제 하던가요? 불기소 이유서 받아왔죠. 네, 그거 왔는데 뭐라고 뭐 써있어요? 소설 써놓은 거죠, 뭐. 아, 소설. 그러니까 믿기 어렵다. 자, 이런 이제 얘기겠죠. 지금은 예로 지금 최은수는 그동안에 저한테 정보를 제공하던 최은순 친정 식구들 또 거래처들이 이제 전부 회유를 해요. 심지어 겁박을 하고. 네. 뭐 소리 안 나는 총 좀 쏴주고 싶단다든가. 막 전화를 해서 지금 증거인멸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 안테나가 높았는데 이제 안테나가 다 잘렸어요. 잘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과학적인 거, 사실적인 거. 생면부지의 사람을 몇 월 며칠 날 언제 만났는데 최은순이가 합의를 해달라고 하더라. 생면부지예요. 그러면 저를 그 사람하고 전화를 해요. 근데 하면은 생면부지의 사람으로 만나긴 만났다. 근데 뭔 말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느 것이 편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 얘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친정 작은 어머니는 나 이쪽 저쪽도 편 못 든다. 만나긴 만났고 뭐 전화한 적 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불기소한다. 이런 아주 구차한 그러니까 얘기. 거기 나와 있는 이제 뭐 참고인 진술이나 이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이걸 기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불기소 그래서 처분 저는 이유서의 내용이에요. 525가 전제하고 처음에 지금 최은수를 불러라. 불러서 불러서 상반적으로 난 조사했겠지. 조사도 안 했을까요? 대지를 시켜달라. 대질도 안 했어요, 근데? 안 해주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최은순 주변에는 로펌이 5개가 붙어 있고 그렇죠. 윤석열 캠프 법률팀이 붙어 있는데 전부 사기꾼이더라 내가 보니까. 응?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해서 거짓말이라고 3억을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 소장을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더라. 이런 변호사들 말 듣지 말고 네. 최은순을 불러서 네. 신문에서 상반되는 부분 나오고 대질 시켜달라 했는데 뭐. 안 해주는군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합니다. 일단 요즘에 그 장모 최은순 씨 관련해서는요, 파주에 있는 그 요양병원, 산부장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요양병원, 실제는 최은순 씨가 관여해서 주도한 게 맞다라는 식으로 또 얼마 전에 기사도 났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물론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정황이나 객관적인 내용들은 우리 정대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좀 맞다는 쪽으로 얼추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기소가 안 된다는 게 참 특이하다. 여기까지 그 정리하겠습니다. 요양병원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감사로
취임하려고 했었어요. 아, 원래. 투자자가. 예. 근데- 최은순도 그래서 내가 감사로 취임하면 최은순이가 꼼짝 못할 것이다. 그런 걸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 어저께 여기 강은정 네. 의원님하고 강민정 대화하면서 의원, 예. 안양대학교 뭐 김건희 오빠라고 표현하던데 네. 오빠가 형부예요, 형부. 형부가. 형부가 그 안양대학교 교직원으로 있으면서 김건희 동생 밑에 그 김진환이라고 내가 공부를 못해요. 거기 이제 보길로 학교도 들어가고 아마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그런 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갖고 그 유모 씨라고 하는 그 형부가 이제 윤석열한테는 돈의 동서죠. 그러니까 김건희 언니의 남편이니까. 그 파주 승은의료재단의 행정원장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히 지방끼리 짜고 한 것들 지금 거기서도 부인하고 벌와서들이 로펌이 3개인가 붙어가지고 아이고, 자, 뭐 대국민 사기꾼 검찰 치고 사위가 있으니까 로펌 붙겠죠. 아무리 자, 그래도 변호사 하시잖아요. 죄가 없는 걸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말 없는 거 못합니다. 있다고 저는 말 생각해요.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저는 말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요, 이 최윤순 씨에 대해서 모해 위증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서 다음 순서는 수사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죄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을 준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장모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장모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신청해서 고법에서 한번 제대로 다퉈볼 했죠. 거고 예,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원 검사는 공수처가 왜 설립됐어요? 이제 그 판검사의 유일하게 판검사 직권남용죄하고 직무유기죄를 수사하게 뇌물죄 이것만 수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수처에다 고소해야죠. 그래서 뻔때를 보여줘야죠. 잘 될까요, 근데? 되든 말든 최선을 다해야죠. 되든 말든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그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듣기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이 직접 이런 일을 한번 겪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법조 관련자들도 이런 거 가지고서 이기기가 어려운데 이 거대 권력에 이렇게 맞서가지고 계란들을 파헤치게 하시는 이 용기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죠. 예, 용기 정말 대단하시다고 보고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아유 너무 댓글이 많아가지고 읽어드리기 좀 힘든데요.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정대택 선생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정의가 살아날 겁니다. 이런 취지의 지금 댓글들이 잔뜩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시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예, 정말 저는 아직 못 보겠지만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2019년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하기 전까지는 정말 어려운 싸움을 했어요. 네. 뭐 보수, 뭐 미디어 워치, 뭐 뉴스타운, 뭐 TV 조선에서 저는 그때 불러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깨시민들께서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존경한 노영희 변호사님까지 저를 2번째 불러주시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싸워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정말 오늘 말씀 참 감사하고요.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지금까지 정대택 관청 피해자 모임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